오늘도 사실 제가 설명회를 오면서 그 학생 한 명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저 고등학교 영어 내신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해줬어요. 근데 사실은 고등학교 내신이 중학교 내신이랑 좀 많이 달라요. 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라고 질문한 학생들은 공통점이 암기하는 데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그냥 암기만 해서 시험 보면 얼추 95점, 100점 이렇게 나오는데 고등학교 때는 제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사실 암기가 통하지 않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이 암기 통해서 이제 편하게 공부를 했는데 암기를 안 하다 보니까 기초 실력이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중학교랑 고등학교 영어 차이점을 좀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10년 넘게 내신 강의를 하면서 일단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게 좀 가장 그래도 대비하는 데 효율적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기주도 학습이 사실 스스로 공부하는 게 안 된 친구들은 고등학교 올라오면 어마어마한 이런 양의 어떤 수학을 해야 되고 국어를 해야 되고 과학을 해야 되고 영어를 항상 뒤로 남겨둬요. 그리고 시간이 없으면 결국에는 본문 암기하고 그냥 수능 보듯이 내신 시험을 보고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이점을 좀 설명해 드리면 일단 범위가 굉장히 많아요. 학교마다 부규제를 선택하는 학교들은 15개에서 많게는 25개 지문 그 다음에 모의고사 1, 2개년도 지원하는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교과서 한두 개가 들어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랑 양 자체가 굉장히 다르고 그 다음에 학교마다 출제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되게 열심히 본문을 암기했더라도 우리 학교가 암기가 필요 없는 학교다라고 하면 사실 이 공부하는 게 전부 다 비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효율적이라는 거는 본문 암기가 들어가면 절대 효율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암기는 기본적으로 문장 해석 능력이랑 복습하는 그 실력만 있으면 충분히 되고 그 뒤에 이제 나머지 어휘 실력이나 어법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뒷받침 됐을 때 편하게 이제 고등학교 영어 시험을 이제 고득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영작이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영작이 있는 학교들은 이 배점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상위권들은 이 영작 문제로 상위권이 등급이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3 예비 중3이라서 사실은 대부분의 학원들이 선행이라고 하면 보통 한 11월 정도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대치동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송도 세정학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중3 과정을 앞으로 점점 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9월에 시작을 했었고 요즘에 이제 트렌드는 9월에 해도 아이들이 일단 영어는 좀 뭔가 선행이 미리 돼서 학교 다닐 때 좀 편하게 가야 되는 과목이다 해서 요즘에는 이제 7월달 이때부터 이제 당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통 윈터 1월, 2월 학교 배정이 다 끝나고 나서 수업을 하게 되면 진짜 잘하는 소수 학생들은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을 완성을 하고 3월 내신 시작을 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막 겨울방학 좀 선행해서 시작했다 하면 보통 한 2등급 선 즉 2등급 선이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인 어휘어법은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구조 분석도 해결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문장 해석까지는 자유롭게 해결이 되는 친구들이에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서 시작을 했다면 그 다음에 내신 시작할 때 3월에 합류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시작했던 친구들이랑 또다시 실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차이는 내신 시작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문장 해석을 자유롭게 못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암기로 뭔가 해서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데뷔를 하기 때문에 3, 4등급 이쪽에 걸려있는 학생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과정을 조금 더 앞에 당겨서 제가 바라는 이 중3 선행이라는 거는 지금부터 한 6개월 정도 과정 커리가 다 끝나면 다른 학생들이 윈터 1월, 2월 이렇게 시작할 때 제가 맡은 학생들은 이제 실전 내신 특히 여기 지금 경문고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가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의 지문이에요. 실력이. 그래서 경문고에서 하는 그런 지문들을 가지고 내신을 직접 내신 수업을 진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변형 문제 풀고 실제 시험을 봐서 다른 친구들이 1, 2월 이렇게 기출을 닦아나갈 때 제가 하는 학생들은 이미 실전 내신 테스트까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2번을 완성을 하고 3월달에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학생들 좀 나누면 잘하는 친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분석, 어법 괜찮은 친구들은 복습하는 시간이 굉장히 적어요.
이 얘기는 문장을 암기할 필요도 없고 전체적인 흐름, 논리적인 구조, 중요한 어떤 어휘 자리, 중요한 어법 자리만 공부하면 이 친구들은 변형 문제를 풀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네. 그에 반해서 대부분 학생들은 일단 구조 분석, 즉 어법이랑 구조 분석 실력이 부족하게 되면 새로운 문장을 읽어나갈 수 있는 힘이 약해요. 그래서 이따 제가 시험 유형들을 잠시 보여드리겠지만 본문을 암기 안 하고 거의 대부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대부분 기본적인 문장 해석을 요구하는 선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변형어휘에 대한 어떤 대비가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이 1등급까지 나오지 않는 친구들이에요. 하지만 이 친구들은 성실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부족하지만 시키는 것들을 족족 소화해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커버가 되면서 점점 이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 좀 가장 이제 좀 우려가 되는 게 이런 비중의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진 보시면 저희 부모님, 저도 이제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열심히 이제 경제 생활에서 돈을 벌고 아이한테 학원비를 이렇게 내고 있지만 사실 이 친구들이 자기주도 학습이 없어요. 왜 학원을 다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와서 복습도 없이 그냥 듣기만 하고 가는 친구들의 비중이 코로나 이후 세대에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일단 어법 구조 분석 실력 자체가 일단 안 돼요. 그래서 문장을 이제 해석할 능력이 없으니까 단어 몇 개 가지고 지문을 이해하고 심지어 공부할 때 한글 해석본을 가지고 지문 공부를 해요. 그리고 그냥 아무 그런 구조 분석 개념 없이 지문을 암기하고 시험 보러 들어가면 이 친구들한테는 그냥 수능 모의고사 보러 들어가면 똑같은 이제 시험이 되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시간 이제 절대적인 복습하는데 시간이 부족하고 결국에는 단기 기억으로 가다 보니까 지쳐요. 그래서 모르겠다 하고 그냥 시험 보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등학교 시험이 뭘 요구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면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제의 성격, 새로운 문장을 내가 바로바로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을 요구하는 게 고등학교 시험이에요. 네. 그리고 학교마다 이제 출제 비중이 있는데 공통적인 출제 비중은 일단 내용을 물어보는 일치추론, 그 다음에 어휘 어법.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유형에 어느 정도 난이도에 따라서 이 학교 어떻게 보면 컷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출제 비중의 어떤 이런 유형들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어휘력이에요. 네, 이 어휘력이 부족하게 되면 사실 지문의 어떤 선지 해석도 안 되고 변형어휘에서 다음 중 틀린 어휘 고르시 했을 때 대응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어휘력이 이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탄탄하게 해결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영작, 이 실력 가지고 내가 1등급을 받냐 안 받냐 이렇게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법, 그 다음에 구조 분석, 이게 이제 선행반 학생들이 중3 때 지금부터 한 2, 3개월 동안 탄탄하게 다져나가야 되는 이제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휘력, 저는 이제 어휘력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수업 시작할 때부터 어휘를 같이 할 거예요. 그리고 단계별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시리즈 어휘라고 해서 제가 뒤에 설명을 해드린 대로 단순히 중학교 때처럼 단어장 던져주고 너 외워와, 이게 아니에요. 네. 같이 중요한 단어들, 시리즈 어휘들 스토리 부여하면서 장기 기억으로 가져가는 이제 그런 수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 경문고 어떤 유형을 조금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 어휘, 영역풀이도 사실 어휘예요. 그리고 어법, 이렇게가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일치추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비중이 이제 가장 높은데 어휘어법만 해도 64%예요. 네. 그래서 암기를 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어휘 조금 보여드리면 이제 경문고 유형인데, 자, 어휘의 쓰임이 같지 않은 거인데 이게 원래 학교에서 한 본문이고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시험 치면서 내용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암기한 게 전혀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밑줄 그은 다음에 여기 틀린 어휘 고르시오 이렇게 해버리니까 순간적으로 빠르게 문장을 빨리 해석해서 맞다, 이 내용에 이 단어가 와야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게 고등학교 시험입니다. 네. 그래서 어휘가 전혀 이제 그러니까 암기가 통하지 않는 학교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단어를 이렇게 바꿨을 때 맞냐 틀리냐는 결국에는 변형어휘에 대한 대응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의어 반의어 속계 연결 중요하고, 영역풀이 마찬가지로 새로운 문장을 읽어야 돼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문맥상 틀린 거 고르시오, 변형어휘.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지금 고등학교 올라오면 이런 어휘들이 암기해서 되는 게 아닌 시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시리즈 어휘로 시험 문제에서 이 지문에서 변형어휘가 나왔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게 되면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법도 마찬가지로 수능 유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주요 자리가 나오는데, 제가 지금 경문고를 이번 기말고사 대비부터 이제 학생을 맡았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죠. 고등학교. 그 시험 대비를 할 때 너는 대비를 어떻게 했냐라고 했더니 본문을 다 암기를 했대요.
이걸 왜 다 암기했냐라고 하니까 그냥 학원에서 암기를 시키고 그 암기한 걸로 그냥 시험을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암기를 했을 때 상위권 학생들은 사실 암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제 중위권, 중하위권 갈수록 암기를 하는데 이 암기에서 올라갈 수 있는 점수가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한 60점 이 정도 가면 그 다음부터는 암기로 득점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법들도 사실은 기초적인 어법만 알면 이 문장 본 다음에 불필요한 수식어부 복원해서 버리고 그다음에 아 이거 무슨 자리다 어법 뭐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굳이 이 지문을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들은 이렇게 어법상 맞는 문장 2개 고르면서 전체적인 거를 이제 다 읽고 판단해야 되는 이제 문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 이 안에 똑같은 의미가 되도록 안에 어법적으로 맞게 뭔가 글을 써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 암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요약문이 나왔을 때 얘랑 같은 어법으로 맞는 시제든 아니면 수일치든 이런 것들을 이제 써야 되는데 이건 결국에는 예비고일, 즉 고등학교 되기 전에 내신 시작하기 전에 다 채워야 되는 이제 그런 시험들이 겁니다. 그래서 어법 같은 경우에는 성실하면 다 맞을 수 있지만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모든 걸 다 암기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제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치추론 같은 경우에는 본문이 그대로 주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외울 필요가 없이 내용 가지고 문장을 해석할 수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내용 이거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등학교가 암기를 통해서는 아무도 할 수가 없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빈칸 추론인데 사실 이제 이 빈칸 추론이 학생들 이걸 다 암기하고 들어가봤자 원래 원문이 여기에 바다에 살면 잠수를 누리는 대신 이른 죽음을 맞이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요. 그럼 모든 학생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 말고 이 본문을 다 암기했던 학생들은 여기 있는 문장까지 영어로 암기를 하고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이 문장을 새롭게 재진술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경문고 이번 중간고사 시험을 제가 가지고 온 건데 이 경문고가 빈칸 추론이 굉장히 수능 고3 실력 정도의 수준까지 출제를 하세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암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고 한 번 더 꼬았을 때 그걸 해석해서 그 같은 내용을 찾아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논리적인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한 이제 해석력이 필요한 이제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 6개월일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해서 학생들을 대비를 시키는지를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어법, 기본적인 어법, 고등학교에서 필요한 어법을 다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어휘, 기초부터 일단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변형으로 나오는 그런 빈출 어휘들을 단순히 외워 이게 아니고 같이 하면서 단어 하나 가지고 10개, 20개를 파생해서 빈출한 어휘들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이 2개월 정도는 이 구조 분석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어떤 문장이 나오더라도 내 힘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뒤에 먼저 좀 보여드리면 이제 어휘어법, 구조 분석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그냥 직진으로 해석해서 빠르게 독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기본 어휘어법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 가지고 배웠던 어법을 통해서 주어, 동사, 수식어를 이렇게 찾게 됩니다. 그리고 과제로 이제 영상으로 제가 이제 찍어서 다 보내주면 과제 제출하면 이걸 들으면서 내가 구조 분석을 했을 때 놓친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어법 개념들, 구조, 그 다음에 형식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수업 시간에 돌아오면 새로운 문장 가지고 다시 한번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3단계로 하게 되면 이제 이 친구들이 한 달 정도 지나면 그 어느 학원에서 제가 이 강의를 해도 성실하게만 하면 한 달 뒤부터는 새로운 문장을 왔을 때 해석을 해놔요. 단어 뜻만 알면 해석을 정확하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마련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법도 단순 이제 선택형 어법에서 구조 분석을 해야지만 이제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법.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심화 모두 고르시오 이런 어휘들까지 다 이제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개념 설명, 구조 분석, 그다음에 테스트 3단계 거치게 되고 그래도 내가 만약에 이게 내게 안 됐다라고 하면 트레이닝 때 불러서 다시 한번 되게끔 일단 학습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완성을 내 힘으로 해놔야지만 그 다음부터 영작을 할 수가 있어요. 고등학교 영작도 마찬가지로 암기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키워드 몇 개 주고 여기에 들어갈 단어, 문장을 쓰시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본 뼈대 완성을 해야 되고 나머지 수식어구를 완성해서 시행착오 없이 영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영작 훈련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단순 어순배열 이 어순배열도 새로운 문장이에요.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한글에서 주어 동사 찾은 다음에 먼저 뼈대 완성하고 수식어구 묶어서 그 다음에 영작을 하는 이게 이제 어순배열이 되고 그게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이제 변형이 있는
특히 이제 동사 관련된 부분, 동사, 준동사 이런 부분들이 어형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정확하게 영작을 할 수 있는 훈련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구문 영작이에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 이때 강조 구문, 이런 식으로 구문 위주로 영작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 정도까지 완성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독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저희 아이가 모의고사 몇 정도 나오는데 혹시 모의고사 문제 푸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사실은 거꾸로 해야 돼요. 이 과정들을 기초부터 탄탄하게 하게 되면 사실은 그 모의고사라는 게 정형화된 틀의 문제잖아요. 새로운 문장을 읽어나가는 힘만 있으면 사실은 다 맞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이에요. 오히려 모의고사가.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하게 되면 이제 독해를 위한 훈련이 완성이 되고, 이제 독해를 하게 될 때 이제 여기서는 실전 독해를 해요. 말씀하신 대로 그 모의고사 이용도 하고 내신 기출 독해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전 모의고사 통해서 조금 어려운 난이도 빠르게 독해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풀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그 다른 학생들이 1, 2월에 기초 수업을 할 때 저희는 이미 실전 중간고사, 기말고사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으로 이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어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냥 단어에서 외우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engrave가 있다라고 하면 이 단어를 쪼개요. 쪼개서 자, 이해는 make야, 만들다야. grave는 무덤이야. 자, 무덤을 만들 때 우리가 비석을 세우는데, 비석을 세울 때 거기에는 이제 이름을 새기죠. 그래서 무덤을 만들다, 비석을 연상하고 새기다, 이렇게 스토리를 부여해서 장기 기억으로 가져가게 해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fire가 묻다 이런 데서 접두어가 달라져서 같이 챙겨갈 수 있는 단어들, 그 다음에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단어들, 이런 걸 이제 제가 시리즈 어휘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중학교 때는 컨테인 웨어와 아마 학생들이 편한 거 컨테인 포함하다고 끝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때 올라오면 이 컨테인이 나중에는 방지하다, 억제하다 이렇게 쓰는데, 이런 어휘들까지 일단 학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제2, 제3의 뜻으로 쓰이는 그런 뜻들을 제가 다 복습을 시켜요. 그러면 자, 우리 어떤 단어 나왔을 때 자, 이거 뜻 4가지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하면 제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그 4가지를 바로바로 이렇게 얘기해서 독해 상황에 맞게 자기가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리즈 어휘라고 하면 학교에서 방해하다라는 게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 이 방해하다라는 단어를 학교 선생님이 다른 어휘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정도 빈출해서 어휘가 나오는 걸 다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아무리 변형이 일어나도 거기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 볼 때도 여기 보면 후천적인 3개, 만연하는 단어 4개 이런 식으로 덩어리 벌로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강조하는 어휘가 이 시리즈 어휘예요. 그래서 어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념 설명, 그 다음에 문장, 그 다음에 구조 분석,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문장 주고 틀린 어법 고르죠. 정말 이제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연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영작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순배열, 그 다음에 어영단어, 그 다음에 구조 분석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구문 연습을 영작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주도 학습인데, 이제 코로나 이후 세대들이 이렇게 해와라고 하면 사실은 스스로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도입을 한 게 스케줄표를 다 짜줘요. 무슨 요일에 무슨 공부해라, 뭐 제출해라,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그걸 제출해서 이렇게 제출해줍니다. 그럼 해설 영상이 있으면 해설 영상이 나가고, 그 다음에 듣고 저한테 선생님 저 이거 다 들었어요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는 제가 반드시 어휘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예비고일 때부터 사실 11월부터 한 친구들은 3월 내신 시작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걸로 자리가 잡히고, 중3들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면, 사실 지금부터 6개월 뒤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완전히 자리 잡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내신 대비할 때 굳이 암기할 필요도 없고 내 실력만 갖추게 되면 모든 걸 하고도 영어 공부하는데 시간이 납니다. 네. 이거는 시간상 일단 넘어가고, 여러 가지 이제 성실한 친구도 있고 성실하지 않는 친구들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넘어가고, 자, 요거 마지막으로 좀 설명드릴 게 이제 질문이에요. 학생들이 질문을 할 때 제가 카톡 질문을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해요. 그냥 공부하다가 뭔가 모르는 게 생겼을 때 바로바로 사진 찍어서 선생님 저 이거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제가 수업이 아닐 때는 거의 24시간 거의 핸드폰을 들고 살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 저 언제 주무세요 할 정도로 카톡으로 하면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카톡으로 하는데 너무 조금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따로 줌 영상도 찍어서 보내줘요. 왜냐면 요즘 아이들이 영상이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걸 불러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면 바로바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편한 소통, 어떤 고민이나 뭐 이런 것들 부모님한테 할 수 없는 고민들을 학생들이 저랑 많이 소통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저랑 이제 유대감이 형성이 되고 영어의 이제 학습에 조금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규 수업하고 그 다음에 구조 분석, 그 다음에 해설 영상 나가고 클리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예비 종사가 9시 반, 토요일 9시 반에서 12시 반 그 수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수요일, 목요일이죠. 목요일 4시, 5시까지 클리닉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고등학교는 영어를 이제 매일 꾸준히 해야 되는 과목이에요. 암기하는 과목이 아니고, 내 실력을 가지고 복습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이제 과목이고, 중학교 때처럼 불필요한 똑같이 반복되는 문제, 조보닷컴이나 이센포유에서 다운받아서 문제 푸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네. 소량의 문제 풀고도 타겟팅으로 학교 시험 문제 유형의 연습만 할 수 있으면 충분히 고득점이 나올 수 있는 시험이고, 제가 시키는 것만 완벽하게 해도 사실은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예비고일, 지금부터 한 12월까지는 모의고사에 그 시간을 투자를 하면 안 돼요. 모의고사는 언제든지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시험이고, 모의고사 1등급 나온다고 해서 내신 1등급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 분석, 어법, 어휘 이 세 개에 일단 전념해서 2개월 동안 학습을 해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